1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는 크게 업종 업태 분석 과정과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부터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스왑 분석을 통해서 전략 도출하는 거하고, 그다음 STP, 그리고 4P 또는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가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마케팅 관리에서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험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IR 투자 제안서 작성, 모의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면 사업계획서 전체를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 있고요. 내부 환경 분석은 사명 목표를 정립하고 핵심 역량 분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스왑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스왑 분석은 구체적으로 전략 방향 도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시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하나를 전부 다 말할 수 있으면 이 경영지도사 자격 과정에서 마케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타 교재나 강의를 보면 사실 이렇게 프로세스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각각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교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제가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이 범위를 안다면 실제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일단 전부 외우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이 외운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으로서 프레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볼까요? 외부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외부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을 아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GP라고 하고, 내부 환경은 나를 아는 거죠. 이걸 직이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 즉 GP직이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보니까 크게 거시 환경 분석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이 있고, 제품 수명 주기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 환경은 말 그대로 크게 외부 환경을 보는 건데,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조금 더 유식하게 패스트 분석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영어로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e, technology 어떻습니까? 이것을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산업 환경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거시의 반대는 미시지 않습니까? 미시 환경 분석은 경제 주체 간의 분석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경제 주체를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자와 이 내가 만든 물건을 사주는 수요자, 구매자가 있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와 경쟁자에 있는 경쟁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쟁하는 대체품들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약간 상태가 좋진 않는데 코로나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예. 자, 그래서 제품 수명 그 다음에 이제 미시 환경 분석을 보면 이 5 forces 3시 분석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나를 중심으로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과 물건을 사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고 나와 어떻습니까? 나의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업종을 대신할 대체 업종 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대체품 그거를 이렇게 한번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환경이 좋느냐 안 좋느냐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5 forces고요. 요걸 조금 또 다르게 접근하면 3시인데 우리 회사들 간의 경쟁 그걸 컴퍼니즈라고 하죠. 그리고 경쟁자와의 관계를 컴피티터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를 컨슈머 그래서 5 forces 하고요 3시 분석이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시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PLC 이론이 있고 BCG 즉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든 GE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즉 GE를 대상으로 한 맥킨지사에서 분석한 툴이 GE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LC 이론이나 BCG, GE가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인데요. 이렇듯 외부 환경 분석에는 크게 거시, 미시, 제품 수명 주기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거시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트렌드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 미시 환경 분석은 경제 주체 간의 어떤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은 제품을 놓고 제품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 이 회사가 명확한 사업을 할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동기부여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졌는가 그것을 한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타 회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고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 유리한 점이, 강점이 있는가, 아니면 불리한 점인 약점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과 강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은 절대적인 거고 강점은 상대적인 거고요. 단점은 절대적인 거고 약점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밸류 체인을 통해서 핵심 역량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GP와 G기가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랍니다. 즉, 외부 환경을 통해서 고객이 발굴이 되고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있는가, 그것을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비용적 관점에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내부 환경을 빼는 것, 즉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나오죠. 이것을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시장성이 있는가 없는가, 즉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성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비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성을 확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식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조금은 노이즈도 끼고 또 저희 이 사투리도 들으면서 대화하듯이 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은 이렇게 편하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도출하는 게 우리는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이 수학 분석을 사람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 분석 하라고 했더니 그 strong, weak, opportunity, flatten 이것만 딱 정리하고 수학 분석 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즉 수학 분석은 이 SWOT를 통해서 OS 전략, OW 전략, TS 전략, TW 전략, 즉 무엇을 해야 된다가 도출이 되는 게 수학 분석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수학 분석을 한다는 것은 즉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목표가 이 네 가지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수학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수학 분석이 나오기까지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그 기초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향성에 맞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첫 단계가 STP 전략 수립입니다. 즉 그러면 우리 고객이 누군가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객을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된 고객에 대해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고객을 찾는 것이 타겟팅이죠. 그 다음에 이 타겟팅을 통해서 나온 이 고객의 수요, 즉 니즈, 숨은 니즈를 구체화시켜서 어떤 스펙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이 이해하고 고객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P는 결국은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포지셔닝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STP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TP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가 나오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4P 또는 7P 믹스라고 하고요. 4P는 주로 앱이나 제품에 대한 기획이라고 보면, 그 4P는 제품이나 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 가치 제한이라고 보면 되고요. 7P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피지컬 에비던스는 인테리어와 같은 인프라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ople은 사람이죠.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고객을 응대하는 프로세스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4P나 7P가 적절히 음식의 그 레시피를 구성해서 맛을 내듯이 이것들을 획일적이지 않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레시피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4P 또는 7P 믹스를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는 이렇듯 크게 여기 번호를 제가 매기는데요. 이 8개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8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경영지도사 자격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은 이미 공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예. 그래서 전략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분석, 산업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스트는 Political, Economy, Social, Technological Analysis, 요 이니셜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패스트라고 하는데, 요걸 좀 다르게 둔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스텝 분석. 여기에 또 법적인 게 들어가면 SLEPT, 슬랩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에 또 E가 추가가 되면 테스터이라고도 또 합니다. 이런 그 패스트 분석의 큰 역할은 거시경제 요소에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트렌드 분석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서
이러한 것들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우리는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다른 문화 창업 마케팅 강의에서는 이 패스트 분석으로서 메가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두 번째 메가 트렌드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요에 대응한 AI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지식 제조업의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지식 산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패스트 분석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자, 패스트 분석의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정보 기술, 기술 정보,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opportunity 관점에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게 그냥 작성이 안 되고요. 그 전에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아이디어 발굴론이라는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분야에서의 어떤 안목, 경험적 안목이 결합이 되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기술 정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 요인은 말 그대로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있을 만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즉, 고객이 있을 만한 요인이 기회 요인이고, 위협 요인은 시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내한테 원하지 않으면은 이 위협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라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기회 요인은 이 제품이 팔릴 만한 이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정보 관점에서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위협 요인은 이게 팔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패스트 분석의 핵심입니다.